네, 반갑습니다. 5월 23일 목요일 마감 시청입니다. 자, 시장은 일단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특별한 거 없었죠. 그래서 조금 지루하다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그 와중에 또 외국인들은 수급을 순매수로 전환시켜서 움직임은 좋게 만들어 갔는데, 자, 이것만 보면 또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올라오지 못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큰 변화가 없는 형태의 관망세를 보였다. 자, 이 부분은 뭐 어제에 이어서 본다면 재미가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 어제 올라온 부분이 있다라면 그것조차도 뭐 하락으로 빠지지 않고 잘 지켜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상승에 대한 포지션 조금 약했다 보더라도요, 뭐 크게 내리지도 않았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좌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여지고요. 자, 이렇게 변동성이 거의 없는 시점에서는 뭐 얼핏 보면은 또 소형주가 괜찮지 않았나 싶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또 하락 종목의 숫자가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락하는 시점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관망으로 전환이 되려면 대형주들의 포지션들이 그래도 그나마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는 대형주가 아직까지는 더 유리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종합주가지수 내용 먼저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일단 다지 형태입니다. 나쁘지 않죠. 자, 그런데 아래쪽 위쪽 꼬리가 길게 달렸어요. 그리고 양봉입니다. 자, 아래쪽 저점에 대한 부분들은 유지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 또 많이 올라갔죠. 분위기 좀 치고 올라가면서 괜찮았단 말이죠. 2725포인트가 올라가면서 흐름을 좋게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좀 쏟아낸 모습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 마지막에 털어낸 부분들만 좀 잘해줬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자, 오늘 상황 보시면 외국인들 매수는 계속적으로 유입이 됐어요. 근데 기관이 팔았죠. 기관 쪽이 팔아먹었다는 것은 단기적 상승에 대한 차익 매도가 분명히 나왔을 거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하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 넘어가시면 이건 약간 플러스입니다. 약간 플러스지만 아침에 올려놓은 거에서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굳이 따지고 본다면 코스닥 시장에 대한 변화는 오히려 좀 내려가는 모습이었다. 그 다음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내려갔다가 상승하면서 움직임이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형주 쪽 움직임이 지금 훨씬 더 괜찮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일봉 상황 포지션에서도 코스닥보다도 코스피가 훨씬 더 괜찮아 보이는 이유는 거기서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자, 수급 동향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이 무려 3,600억이나 매수를 해줬습니다. 3,600억이나 매수했다는 것은 그래도 외국인들이 뭔가 노리는 게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군들을 위주로 매수가 들어갔을까, 이런 부분들이 오늘의 힌트 사항이 좀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자, 기관들 쪽에서는 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매도를 많이 했을까, 이 부분도 힌트 사항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코스닥 뭐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지만, 코스닥은 그래도 금융투자가 같이 또 매수를 해주면서 기관 외국인의 순매수가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체크하시면 되는데, 자, 이 정도 보통 코스닥에서 매수가 들어왔다 그러면 코스닥 시장은 더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쪽의 대형주들은 약간 좀 부담이 좀 있었고, 거래소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군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더 선호했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좀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대충 훑어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거래소 쪽 먼저 좀 보시면은요, 자, 오늘 플러스 종목 나오는 것들은 삼성전자 플러스, 하이닉스 플러스예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오늘 20만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삼성전자도 올라가서 78,000원대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러면은 오늘 다른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별로 없었던 걸 생각해 본다면, 이쪽에 매수가 좀 들어왔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자동차 쪽에서 는 현대차가 1.99% 하락했지만 전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9% 넘게 올랐잖아요, 어제. 그래서 이 정도 하락은 아주 괜찮은 거다. 주가 좀 더 떨어져도 괜찮다고 그랬죠. 26만원대 이상만 일단 유지해주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오히려 조정이 조금 나올 수도 있겠지만 큰 부담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여기서 또 막 치고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안 됩니다. 뭐 28만원 물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횡보하면서 진행하는 게, 또는 아래쪽 조정 들어가면서 진행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어제 강하게 올라와서 뭔가 기대감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조정을 통해서 이제 안정화 시켜놓고 또 다시 올라가는 게 유리하다. 이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조정을 기다려도 충분히 여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기아는 또 올라갔어요. 기아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주가가 치고 올라갔잖아요. 이거는 아래쪽 부분에서 지금 치고 올라가는 거라서 오늘 올라가도 크게 부담감은 없습니다. 근데 현대차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많이 올라간 시점에서 부담이 좀 있죠. 현대차 EUP도 마찬가지예요. 상승한 시점에서 부담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좀 들어간 모습이지만 기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도 충실하게 따라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은행주들은 좀 내렸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지주사도 좀 내렸고요. 자, LG화학은 오늘 2.8% 상승하기도 했는데 대체적으로 SDI라든지 포스코홀딩스,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좀 보였다는 것도 참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 그냥 재미없어요. 그냥 크게 변화 없고 0. 몇 프로, 1% 이런 정도 변동성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더럽게 재미가 없으면서 또 뭐라 그럴까요? 외국인이 아마 반도체 쪽의 매수가 좀 더 유입되지 않았겠는가. 뭐 엔비디아 시작 좋게 나왔으니까 이것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자,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이쪽은 더 재미없어요. 그죠? 네, 더 재미없는데 어떻게 지수는 플러스가 났을까? 그것도 신기한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근데 재미가 더럽게 없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다 마이너스, 알테오젠 마이너스 3.3% 하락했고요. HLB는 아침에 10% 넘게 올랐지만 제가 경고 드렸죠. 급하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 올라갈 때마다 팔아먹는 움직임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1.2%로 하락이 됐고요. 자, 리너공업이라든지 이오테크닉스, 삼천당 제약 전부 다 하락세, 시총 상위권 종목군이 대부분 하락세입니다.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긴 한데 오늘 이 엔터주 쪽이 조금 올라온 모습이었어요. 그 SM이 11%, LS 머티리얼즈가 16%, 그 다음에 실리콘2, 여기 서진 시스템, 원익 IPS도 오늘 좀 반등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종목군들이 조금 괜찮은 모습 보이다 보니까 시장이 그래도 플러스로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시총 상위 종목이 내리긴 했지만 많이 내리지 않았다는 부분과 중소형주들이 올라갔다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평균치를 만들어줬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의 움직임이 지금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그 등락 현황 한번 보세요. 자, 거래소 쪽 등락 현황을 먼저 보시면 거래소 쪽에서 보시면 351개 종목이 상승이고요. 534개가 하락입니다. 하락 종목의 숫자가 훨씬 많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657개 종목 상승이고요. 872개 하락입니다. 하락 종목 숫자가 훨씬 많죠. 하락 종목의 숫자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지켜줬다라는 것은 보통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그래도 자기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즉 많이 밀리지 않았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뭐 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리를 잘 지켜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좀 자유로워지려면 대형주가 오늘은 유리한 날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자, 상승률 보시면은요, 네. 전체 시장의 상승을 보면 노브랜드, 노브랜드는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좀 더 지켜봐도 된다고 그랬는데 막판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자, 이런 것도 이제 그 추가 상승이 일어나게 된다라면은 분위기적으로는 이제 뭐 내일 더 올라갈지 아니면 빠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 매도가 분명히 나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나와 있다라면 이제 물량이 나올 때, 추세가 꺾일 때, 그럴 때 매도하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 경인전자, 현대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S바이오메딕스까지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는데,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현재 보면은, 시총이 경인전자는 좀 작고요. H에너지솔루션과 S바이오메딕스는 이제 한 중형주쯤 되는 거죠. 이쪽 부분 올라가 있고요. 범한퓨얼셀, 대명에너지, 잘 모르는 종목들 위주로, 그죠? 중앙첨단소재, DR텍 이런 종목들 상승세가 있고요. 오늘 ETF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상승 포인트 쭉 내려보시면 9%까지 올라간 종목들 보시면 52개 제법 많은 편입니다. 자, ETF 제외하더라도 40개 정도는 나올 것 같죠? 40개 정도는 오늘 상승세 보였다. 그래요. 상승 종목의 숫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대형주들은 절대 이렇게 오를 수 없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현대차가 9% 이상 올라간 거는 그게 특이한 겁니다. 자, 쭉 내려볼게요. 자, 2.49 아침보다 괜찮은 모습이에요. 그죠? 시장 분위기 봐서는 아침보다 괜찮은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인데 하락률 한번 볼게요. 큐라클이 18% 하락했고요. Y바이오닉스, 바이오로직스, 박셀바이오 등등등 이것도 많네요. 그죠? ETF가 제법 많이 차지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빠진 모습인 것 같고요. 21개 종목 치면은 ETF 제거하고 나면 한 10개 정도는 될 것 같은데 10개면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네요. 그죠? 그래서 변동성이 크게 밀리는 부분들보다도 이제 촘촘한 게 좀 박혀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내려보시면 2.3% 이거 보세요. 자, 상승 종목의 숫자가 50개까지 나왔었던 상승 포지션은 2.3 정도 플러스 2.3이었는데 마이너스도 지금 보시면은 10개 정도밖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2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 하락 포인트도 상승하고 비슷해요. 그러면은 중간 단계의 하락 폭이 조금 크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중소형주가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고, 대형주들도 약간은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보합입니다. 뭐 특별하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렇게 눈에 띄게 크게 나오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기관 쪽에서 현대차 순매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LG화학, 현대중공업 쪽 순매수가 있었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팔았는데 하이닉스를 최근에 좀 많이 팔았어요. 이건 금융투자일 것 같죠? 네, 금융투자 쪽, 네, 이쪽에서 차익 실현 매도가 좀 있었고요. 하이닉스 쪽으로 또 많이 집중되는 이유는 하이닉스가 그래도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관 쪽은 오늘 차익 실현 들어가면서 반도체 쪽으로 매도가 들어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도체, 하이닉스, 삼성전자 둘 다 상승했잖아요. 외국인 매수가 당연히 있겠죠. 네, 하이닉스 2,500억, 삼성전자 1,100억, 기아 300억 이렇게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현대차는 차익 실현 좀 들어갔어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매도가 좀 나오는 거고, 어제 매수가 들어온 거에 비하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매도 포인트는 현대차, HLB, KB금융, SDI, 현대차, EUP 등등등 순으로 들어가 있고요. 뭐 일단은 매도 규모가 크진 않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고, 주가가 많이 상승했었던 어제 시점 대비해서 하락 포인트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가볍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뭐다? 많이 사들었다는 거죠. 뭐를요? 반도체 쪽을,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을 매수를 많이 했다는 것. 동시다발적으로 매수가 되었다는 것은, 네, 이쪽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있다는 얘기고, 저도 이제 좀 괜찮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이 있잖아요. 시간 내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정규장이 열리게 되면 분위기가 좀 개선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위기를 타고서 내일 시장이 반등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은 불확실하죠. 뭔가 차익 매도에 대한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좀 경계심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도체에 대한 관심은 높아져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기울여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고요. 자, 오늘은 뭐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으니까요, 여유있게 그냥 잘 보유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매매 타이밍이 잘 안 잡혔기 때문에, 네, 주말장 이용해서 또 대응하시면 될 겁니다. 자, 보다 많은 이야기들은 오늘 저녁 9시 무료방송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가 저녁 때 무방에서 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자, 저는 마무리하고 저녁 방송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